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보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응용의 그 리피터랑 허브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기출내용을 보면 장비 간의 거리가 증가하여 케이블 손실로 인해 신호 감쇄를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리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피터는 그 일계층에서 신호 증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뭐냐면 신호가 증폭되면서 잡음도 함께 증폭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서 동작하는 게 주로 리피터고 또는 여기다 허브도 일반 허브도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1에서 동작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브리지나 스위치가 이제 2계층이고 레이어 3가 3계층이 되는 거죠. 물리적인 계층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거 리피터다. 물리계층 데이터 OSI 7 레이어에서 우리가 했었죠. 데이터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서 수신 측에서 다시 데이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전기 신호로. 주요 장비에는 허브, 리피터, 케이블 등이 물리계층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피터 신호를 증폭하고 재생하는 거, 그래서 약한 신호를 증폭해 주는 장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는 허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허브는 현재 스위칭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 정리해 주시고요. 비트 리피터랑 추적형 리피터는 이제 과거 개념적인 설명이니까 깊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개념만 간단히 보면 디지털 방식 통신 선로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퇴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감쇄된 전송 신호를 새롭게 재생해서 전달해주는 재생 중계 장치를 리피터라고 하고 여기에는 비트 리피터랑 축적형 리피터가 있다. 그래서 축적형 리피터는 비트 리피트 기술을 확장한 것으로서 메모리 버퍼를 가지고 있고 속도가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해주고 패킷 분석을 하지 않으므로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인 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참조하십시오. 문제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OSI 7 레이어 계층에서 1계층에 관련된 장비, 당연히 리피터죠. 라우터는 3계층이고 스위치는 2계층, 브리지도 2계층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리피터가 동작하는 OSI 7 레이어 계층은 당연히 물리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브나 리피터, 케이블 등이 해당되는 거고요. 3번 비트의 신호 세기를 강화시켜 재정시켜주는 장비를 우리가 리피터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랜에서 사용된 리피터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최근에도 나왔었네요. 네트워크 측에서 활용되는 장비이다. 네트워크 측에서 활용되는 장비는 라우터가 되는 거죠. 이건요. 라우터가 되는 거고 두 개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한다. 두 개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할 수 있죠. 랜을 연결해서 증폭해 주는 거니까 모든 프레임을 보내면서 필터링 링을 가린다. 프레임을 보내고 필터링을 한다라는 것은 레일2 기반에서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랜의 두 세그멘트도 연결할 수 있고 해서 요거는 2번과 4번이 두 개 서로 다른 랜이라든지 또는 같은 랜이라든지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순 물리적인 기능만이라서 이건 2번과 4번을 다 정답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리피터, 라우터, 허브 다 장비죠. 태그만 장비가 아닌 거죠. 이거는 VLAN 태그에서 온 태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리피터는 신호 증폭, 허브는 못하네요. 신호 증폭, 허브는 다양한 PC 등을 수용하고 라우터는 IP 대역에서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그는 VLAN에서 사용하는 어떤 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브도 리피터랑 비슷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에서 다수의 허브를 이용하여 연결할 때 가장 적합한 토폴로지는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토폴로지는 이렇게 트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트리 구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트리 구조. 그래서 트리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피터는 약화된 신호를 원신으로 강화시키는 거고 레이어 1에서 동작하고 허브는 리피터의 패킷 모니터를 지원하여 멀티포트를 지원하는 레이어 1에서 동작합니다. 참조하시고요. 피지컬 레이어에서 리피터와 허브가 있고 리피터는 미약한 신호를 강하게 하고 허브는 리피터에 추가적으로 패킷 모니터를 지원한다. 데이터 링크에는 브리지와 L2 스위치가 있는데 브리지는 주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걸 의미하고 L2는 하드웨어 기반이다. 그래서 허브 이런 게 이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브들이 콜리전이 발생해서 이제 허브가 없어지고 다 스위치로 대개체되고 있습니다. 허브는 레이어 1이고 한 장치가 데이터를 허브로 보낼 때 허브는 데이터를 허브에 연결된 다른 모든 장치에 보낸다.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허브가 매우 비효율적인 네트워크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로 대체되는 스위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에만 데이터를 전송하고 스위치가 허브보다 효율적이고 네트워크 정체를 줄일 수 있다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과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장치이다. 뭐 틀린 게 없네요. 2번 근거리 통신망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는 주로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라우터로 보시면 되고요. OSI 7레이 2계층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건 스위치가 되는 거죠. 스위치가 되는 거고, 아날로그 선로에 신호를 분배 접속하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중계 장치다 해서 여기는 아날로그 선로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번 허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리피터 대신 허브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하니까. 그 다음에 병목 현상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허브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병목 현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장비와 연결이 가능하다 해서 다른 네트워크의 장비와 연결이 가능하다 해서 증폭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히 세그먼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세그먼트와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서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스위치로 예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내 정보통신과 단말 장치를 접속하고 구내 정보통신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중 경로를 제어한다. 이건 외부 네트워크 연결하는 건 라우터가 되는 거죠. 라우터로 보시면 되고, 개방형 접속 표준 OSI 7레이의 5계층에 가는 건다. 5계층 전혀 상관이 없죠. 허브는 1계층 관련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선로상의 신호를 분배 접속하는 중계 장치이다.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정답이 1번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중 독립적으로 맨이나 웬을 구성하기 위해 부적절한 것은 허브는 랜에만 연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전화 시스템, 교환기, 인공위성 다 외부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5번 허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동종 장비 간,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케이블을 우리가 이걸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위치에서 크로스나 다이렉트의 오토 센싱 기능이 있어서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와 허브와 장비를 연결했는데 이러한 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를 바로 크로스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두 PC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